설탕이 이룩한 자본주의. 설탕, 대항해 시대의 선봉장. 11세기 유럽인들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설탕이라는 이국적 조미료를 접한다. 그러자 곧 유럽인들은 단맛이 가지는 엄청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사실 설탕은 중독성이 있어서 먹을수록 탐닉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쉽사리 설탕을 구할 수가 없었다. 사탕수수는 동남아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로 유럽의 기후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했거든. 꽤 사실인데 사탕수수는 실은 벽과의 식물이야. 헐, 벽과라고? 아무튼 15세기까지 유럽인들에게 설탕은 몹시도 귀한 식재료였고 때문에 유럽인들은 설탕보다 값싼 꿀을 먹으며 단맛의 유혹을 참아내야만 했다. 값싼 꿀? 그랬는데 신대륙이 발견되자 유럽인들은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엄청난 기회들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에게 찾아왔음을 직감한다. 설탕, 커피, 향신료와 같은 기호품들은 그동안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신대륙 발견으로 유럽인들은 새로운 인도를 얻게 된 것이었지. 사실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유럽인들은 설탕과 향신료를 얻기 위해 그토록 인도 타령을 했던 것이니 설탕과 향신료를 재배할 수 있게 해준 신대륙은 어찌 보면 새로운 인도라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새로운 인도인 신대륙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때 유럽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배하고자 했던 작물은 사탕수수, 바로 설탕이었다. 삼강무역, 근대 자본주의의 발판. 그런데 유럽인들에게는 신대륙에 이어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다. 바로 아프리카였다.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자원과 토지를 주었다면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에게 귀중한 노동력을 공급해줬지. 사실 유럽인들에게 신대륙만 덜컥 주어지고 아프리카가 없었다면 유럽이 그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운이 좋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도 알았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1세기가 흐른 16세기 말부터 삼강무역이라 불리는 대륙별 특화 시스템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인가? 바로 이렇게 말이다. 아메리카의 토지, 아프리카의 노동, 유럽의 자본을 이용한다. 각 대륙별로 하나씩 생산 요소를 전담했으니 역사상으로도 이런 장대한 스케일이 없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데? 먼저 유럽인들은 럼주, 옷감, 화약 등을 싣고 아프리카로 갔어. 그리고 아프리카의 추장들한테 가지고 온 상품들을 내주고 그 대가로 흑인 노예들을 받아갔지. 당시 최대 인원을 실을 수 있게 설계된 노예선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노예들을 신대륙의 사탕수수, 목화밭, 광산 등에 데리고 가서 혹독한 노동을 시켰던 거야. 그렇게 생산된 사탕수수, 목화, 초석 등을 들고 유럽으로 가서 다시 럼주, 옷감, 화약을 사고 그걸 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갔던 거지. 결국
삼각형으로 돌고 도는 거네. 맞아. 계속 돌다 보면 결국 유럽에는 돈이 쌓이고 신대륙에는 노예가 쌓이게 되는 구조였지.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삼각무역이야말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있게 한 근원이었다. 결국 유럽인들이 삼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던 16에서 18세기 약 300년 동안 12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옮겨졌다. 당시 흑인 노예들의 신대륙에서의 수명은 고작 3년에 불과했다. 노예노동 금지법, 앞선자의 꼼수. 1833년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노동 전면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다. 앞으로 대영 제국 식민지에서 노예노동은 전면 금지임. 조금 의외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표방하며 제국주의 선봉으로 불리우던 영국이 스스로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니. 와, 영국 멋지잖아. 180년 전부터 박애주의를 표방하다니.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이런 꿍꿍이가 있었다.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님. 잉? 노예들은 거의 헐값이나 마찬가지라서 값싼 노동력 때문에 영국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노예제도가 지속되는 한 영국의 자본가들은 임금 노동자 대신에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인 값싼 노예로 일을 시킬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영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잖아. 아, 때문에 당시 영국의 정치가들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어. 따라서 영국은 노예 노동을 금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박애주의라는 가면을 쓰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자기들만 손해볼 순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노예제를 없애려고 한 것이지. 이건 마치 오늘날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운운하면서 후진국들에게 교토의정서 같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논리와도 같네. 그렇지, 그동안 선진국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며 그렇게도 성장해놓고선. 사실 영국은 19세기 말 보호무역을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대대적으로 주창하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매우 훌륭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실은 여기에도 비슷한 꿍꿍이가 있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완수한 선도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앞선 생산력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품을 보다 쉽게 내다 팔아먹기 위한 꼼수로서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패전국들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자기들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술책이었다.